이렇게 보이죠? 그래 여기는 이제 그 금산에 어디 그 고장에 나가면은 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장에 이름 있는 산. 그래 우리 이제 금산은 이 진학산이 이렇게 보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충청남도는 최고 높은 산이 903m거든요. 그 저쪽 그 금산에 있어요. 서대산. 서대산 903m. 우리 진학산은 732.3m. 예. 이제 그 봉우리가 크게 보면은 저기가 주봉, 이제 진학산, 저 관음봉이라고 그러고, 이쪽 살짝 보이는 봉우리 있죠? 제가 물글봉, 이게 이제 문필봉. 예. 그래 이제 저 관음봉은 이제 불을 상징, 인삼의 전설이 서려 있는 봉이고, 이제 이 물글봉은 그 좀 신성시하는 봉우리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가물을 때 기우제도 지내고, 그리고 그 밑에 저기는 관음굴이 있고, 여기는 물글봉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글봉에는 이제 동국여지 승남 이제 저 그런 기록을 보면은 굴이 있는데 너댓걸음 들어가면은 요란한 물소리가 있다. 호랑이 머리를 넣으면 효염이 있다. 이게 즉 호랑이 머리를 넣는다는 게 뭡니까? 기우제를 거기 이제 기우제를 지내. 그러고 이제 여기는 문필봉, 붓을 거꾸로 든다 그래서 노적봉이라도 하고 문필봉이라고 돼요. 그냥 요 앞이 성공리거든. 이 성공리가 옛날에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성곡서원이라고 있었어요. 성곡서원이 바로 여기 해상국 바로 건너편에 성곡서원이 있었고, 조금 나가다가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서 좌측으로 뭐 이렇게 스틸금 만드는 거 있죠? 거기가 성곡 초등학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 인재들을 많이 길렀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봉우리가 문필봉. 그래서 이제 진학산을 이렇게 쭉 설명드리면 이게 센데, 진학산에는 인삼에 이제 전설이 서려 있어요. 어느 고장을 가나 그 전설은 다 있잖아요. 아까 저기 어디서 오셨 저기 홍성. 네. 홍성이면은 용봉산? 그렇죠. 용봉산. 그래. 그 용봉산에는 전설이. 용봉산 전설 뭐가 있죠? 유명하게. 용봉산 전설과 다음은 정통바위. 정통바위. 근데 우리는 금산에 있는 이 진학산의 인삼. 지금으로부터 인삼의 그 역사를 한 1500년으로 봐요. 저희들이 금산에. 그래서 1500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1500년을 갖고 있는데 그 뭐 무슨 근거 없이 1500년 그러면 그 또 이제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문헌을 보면은 인삼에 대한 그 정확한 그 기록 같은 게 없어요. 그래 중국 문헌에는 좀 잘 나와요. 그래 중국 그 남북 체제 때 양나라 있잖아요. 양나라 한 500 한 저기 6세기 중경 500 한 30년 이때 양나라 그 도홍경이라고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홍경이라는 그 의학 뭐 도사 뭐 그 도학 이런 데를 많이 설립했는데, 이분이 신농본 초경, 신농본 알죠? 신농씨, 중국의 유명한 염제 신농. 이 사람은 농업을 관장하는 신인데 그 신농본 초경을 다시 집주를 해요. 그 이제 집주를 쭉 가다가 명의별록을 써 이분이. 그래 명의별록에 이제 그 백제쌈이 결혼돼요. 백제쌈은 모양이 가늘고 단단하고 시다. 거기가 문구나. 고려쌈은 그 이제 모양이 큰데 허하다. 그래 백제자 형세의 견배. 그래 고려쌈하고 백제쌈을 이렇게 하는데 불급 백제라는 말이 나와요. 백제 것만 못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6세기 중반이니까 한 500년 경이니까 역사는 한 지금 2000년도니까 그래서
1500년으로 이제 우리 그 인삼 역사를 1500년으로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고 이제 우리 금산삼에는 그 이 곡삼이라고 그래. 곡삼. 그럼 백삼. 그러면 이제 인삼의 종류를 쭉 한번 넘어갔더니 이쪽으로 올라가 있어. 근데 이건 이제 금산 개삼터, 여기 이제 인삼의 최초 재배지다 해가지고 개삼터 만들어 놨는데, 이쪽 음지에 그늘로 오세요. 그늘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500년으로 아까 이제 그 명의별록에 1500년이라고 나와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 이제 그 전설은 여기서 이제 강치성을 가진 선비가 그 당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치성을 가진 선비는 아버지는 이제 열정 여의고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홀어머니가 어머님이 어느 날 병이 드는 거예요. 몸이 편찮으셔. 그게 대단한 효자니까 뭐 약이라든가 무슨 가진 것을 다 해줘도 이 병이 완쾌하들 안 해. 그래, 내 정성이 부족한 겹이다. 그래서 이제 진학산으로 가. 거기 관음굴이 있다고 그랬죠. 그 관음굴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려주고, 어느 날 이제 기도를 드려준 산신령인 꿈속에 나타나서, 그쪽 이제 이 인삼이 음지성 작물이에요. 그 너무 음지 가면은 그 관왕불봉 옆 가면은 빨간 열매 달린 풀이 있다. 그 풀뿌리를 캐서 달아드리면은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어머니 병이 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꿈에서 딱 일어나 보니까 생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빨간 열매 달린 그 풀이 있어갖고 캐서 어머니께 달아드렸더니 이제 그 어머님이 쾌차했어. 그래 이제 강처사는 이게 이제 그 강처사는 단순히 어머님의 병을 낳고는 그런 어머님의 병을 고치는 그런 차원에서 떠나서 산신령이 나한테 참 이러한 귀중한 풀을 줬다. 좀 이제 얻은 거예요, 산신령한테. 그래서 이 풀뿌리를 잘 심어가지고 번성하게 되면은 온 인류가 좀 그 병 치유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 근방에 인삼이 이제 최초 자배지. 그래서 여기 이 지명을 개삼터라고 그래요. 10개자, 33자. 터. 그래서 해삼터. 그래서 최초 자배. 그래서 1500년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도은경이가 백제쌈을 결혼할 때 백제자 형사의 견백했기 때문에 그때서 1500년 전에 여기서부터 인삼 재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인삼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모형을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쭉 보시면은 인삼은 그 식물학적으로 종자번식을 원칙으로 해요. 종자번식. 자, 모든 씨앗은 언제 심죠? 봄에 심죠? 그러면은 인삼 씨앗은 언제 심을까? 가을에? 그렇죠.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그래서 이 씨로 가을에, 늦은 가을에 이제 인삼 심을 때 그 시기 날씨가 좀 추위가 빨리 오고 손 호호 불면서 이렇게 심어요. 심으면은 가을에 심으면은, 그래 인삼을 심기 전에 이 인삼 씨앗을 한번 혹시 보셨어요? 딱딱해 가지고 보통 씨앗을 심으면은 거기서 지가 이제 그 발화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뭐 참깨라든가 이런 거 뭐 일주일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땅콩이라든가 한 거라면은 한 20일 정도라든가 이렇게 이제 발화 기간이 있는데, 인삼을 그대로 심으면 한 2년 정도 걸려요. 2년. 이게 지가 그래서 이 금산 사람들은요, 이거 너무 장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이
4월, 5월 중하순경이면 이게 하얗게 인삼꽃이 맺어요. 하얗게 맺어져 가지고 거기서 좀 꽃이 지고 그래서 7월 중하순경이면 빨갛게 익어요. 그럼 7월 하순경이면 그럼 이것을 한 3개월간 떡시루 있잖아요. 떡시루다가 맨 밑에 자갈, 그 다음에 모래, 인삼 씨앗, 또 모래, 인삼 씨앗. 그리고 위에서 물을 주면 어떡하겠어요? 물 빠짐이 쫙 내려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3개월간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8, 9, 10. 그렇게 10월달 지내서 11월달 정도 심는다는 말이 저설 맞죠? 그러면, 그러면 이 인삼이 이 촉이 탁 터. 그걸 개갑이라고 그래요. 개갑. 그래 개갑 기간을 한 3개월간 그냥 심으면은 한 약 2년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금산 사람들은 이제 자 금년에 인삼 종자를 채취했어. 금년에 심어야 하겠는데 그래서 개갑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 방법이 지금도 그때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옛날 우리 그 조상들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요. 그 개갑 과정이.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 세계 농업유산 뭐 이런 그것을 선정할 때 전통적인 거라든지 농업의 그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걸 봐갖고 아 이게 농업유산으로 좀 있구나. 그러는지 역사성 있지. 또 이러한 전통적인 재배 방법이 있지. 그래서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늦가을에 심으면은 이제 겨울에 쭉 거기 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순화 처리가 돼가지고 이 이듬해 봄에 새싹이 탁 나. 이제 새싹이 탁 나오면은 이제 인삼 이 부분 이제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을 내두라고 그래요. 내두. 그리고 여기는 몸통, 여기 다리, 지근, 세근, 여기 이제 줄기, 잎. 그래서 1년에 탁 나오면은 탁 나와서 잎이 3개가만 딱 나와. 그럼 이게 이제 다년생 숙군초예요. 숙군초 뭔가 아시죠? 봄에 새싹이 나왔다가 가을에 지는 거. 자, 봄에 숙군초는 또 우리가 대부분 딱 떠오를 때 더덕, 도라지 이런 게 다년생 숙군초요. 인삼하고 비슷하게 자라는 작물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다년생 숙군초. 그러니까 1년 지나면은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딱 잎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그 이듬해 이제 딱 이렇게 이듬해. 근데 1년을 키워가지고 이건 옛날에는 이식했어요. 모 있잖아. 모내기 하잖아. 모판에서 쫙 쪄가지고 본눈으로 이식을 하잖아. 똑같아. 인삼도 묘판, 묘를 퍼가지고 그 이듬해 새싹이 나오기 전에 캐겠죠. 새싹이 나오기 캐가지고 이듬해 45도 각도로 이렇게 쫙 심어요. 45도. 그래야 그 수평이 좋다는 거예요. 식물 중에서 그 모든 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 중에서 식물 인자 들어가는 거 봤죠? 사람 인자? 인삼. 다른 데는 없어. 그래서 사람의 형태하고 비슷하지만은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인삼. 그래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식물학자 러시아 메이어가 진센이라고 그랬는데 본 메이어가 진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계어가 그 1800 약 한 43년경에 러시아 식물학자가 그 진센으로 판악스 진산 악소서 그 결합을 하는데 만병통치라는 뜻에서 판악스 진센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은 인삼.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1500년이라는 그러한 기나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고유어 인삼이라든가 그런 걸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학생들 오면 그런 거 학문적으로 이제 그런 거 설명할 때는 조금 아쉽다. 우리 건데. 근데 동원보감 같은 데 보면요. 동원보감 혹시 여기 뭐 연구하신 분 있어요? 이런 각종 풀뿌리라든가 약뿌리라든가 보면
우리나라 향명을 한글로 기재를 해요. 그러면은 인삼 옆에 심이라고, 심. 혹시 심 봤다 들어보셨죠? 인삼을 산에서 약초 캐고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정갈하게 하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이제 인삼을 딱 보면은 딱 아주 신성하게 갖고 심 봤다 그러면서 이게 해서 우리의 향명은 심이에요, 심. 그래 이제 본밭으로 이식을 원칙 재배로 한다. 그래 본밭으로 딱 가면 이제 인삼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것도 조금 커졌겠죠. 그래 이제 여기 내두가 이제 좀 커지고 이제 2년생부터는 아까 전에 1년생은 잎자루가 탁 나와가지고 잎이 새만을 딱 물고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인삼에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잎자루가 2개가 나와요, 2개가. 그러고 각각 잎이 하나씩. 이제 신비한 이거 이제 이제 뿌리는 더욱 비대해지겠죠. 이게 내두고 죽은, 직은, 색은 가늘한 자, 가늘한 뿌리, 그다음에 죽은. 그래서 인삼은 이제 금산 지방에서는 또 의인화예요. 의인화. 그러면은 내두를 머리 띄어지지 않게 잘 좀 관리를 해라. 몸통, 다리, 팔. 그래갖고 몸통 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리 안 떨어지게 잘 깎어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요런 인삼이 2년근부터는 이제 좀 아기로 보면 이제 저 떨어졌다 정도 될 테지. 이제 3년. 이제 3년근은 이제 3년근, 4년근, 5년근은 계속 가면서 이제 계속 가면서 더욱 비대해지고 커지고 이제 그런데 3년생부터 2년까지는 이제 3년생부터 특이한 게 있어요. 쫙 나와가지고 뭐가 붙었죠? 빨간 열매 달린 풀이 있다. 그 빨간 열매가 3년생부터 펴요. 그래서 옛날에 금산 지방에서는 이 인삼을 다른 데서는 6년근 많은데 금산 지방에서는 거의 옛날에는 4년근에 채굴 해서 4년근. 그럼 4년근에 채굴 하려면은 씨는 언제 따야겠어요? 3년에 따야겠죠? 왜? 이 영양이 씨류도 가고 뿌리도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년근 때 씨를 따서 종자로 쓰고 이제 그때는 3년근, 4년근 때는 일찌감치 꽃내가 나올 때 꽃 제거해줘요. 그래야 몸통이 비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욱 비대해지고 잎자루는 각각 하나씩 1년에 하나씩 넣는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3년근에는 잎자루가 이제 3개, 4년근은 잎자루가 4개, 5년근은 잎자루가 2개. 근데 이 인삼이 한 뿌리에 이 줄기가 하나가 나오는 걸 원칙으로 봐요. 그런데 새가 사람도 뭐 뚱뚱한 사람이 있고 좀 가냘픈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인삼도 새가 좋고 그러면 이 줄기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제 인삼관 들려보면은 거기 보면은 한 12년근도 있고 더 큰 인삼이 있거든. 그러면 머리가 다년생 숙군초니까 세월이 가면서 봄에 새싹 나왔다가 가을에 없어지고 그 부분이 머리 부분이 큰 것이 오래된 삼입으로 보면 되겠죠. 더 커지니까. 그러고 이제 뿌리는 뭐 말할 것 없이 오래된 삼이 뿌리가 넣고. 그래서 쭉쭉쭉 해갖고 4년, 5년. 3년생부터 특이한 점은 씨를 물고 나온다. 그런데 인삼은 이제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어요. 자, 6년근. 홍삼이죠? 6년근 하면 홍삼으로 이제 각인되는데, 금산. 그러면 인삼을 이제 나오면은 밭에서 갓 캐어난 삼은 수삼이라고 그래요. 생삼. 밭에서 캐어난 생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수삼으로 하면은 장기 보관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가공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증기로 찌면은 홍삼을 증기로 한번 쪄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저는 이제 금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번 딱 찌고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은 한 번 쪄서 홍이랑 붉은홍자네요. 붉은색이 잘 안 나오고 조금 검은 시끌시끌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쪄요. 그러면 이제 그 뿌리 부분은 그대로 붉은색이 나는데 조금 몸통 부분에는 안 나오면 다시 쪄. 그래서 이제 혹시 구중구포 들어보셨어요? 흑삼. 9번 찌고 9번 말리면 흑삼으로 또 분류하고 또 그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담궜다가 꺼내면은 그건 태극삼. 그러면 볼 때 이제 흑삼, 홍삼, 태극삼. 그 다음에는 이제 백삼. 백삼은 그 밭에서 채굴한 삼을 옛날에 가공법은 살짝 그 표피를 제거해요. 왜? 태양으로 말렸단 말이에요. 8월달. 태양으로 말리기 때문에 말리기 살짝 제거해서 말려서 이제 이제 반드시 말리면 직삼. 이게 이제 구부려 말리면 그 곡삼. 미만 떨어져 말리면 미삼. 그렇게 이제 가공하는 방법 따라서 이제 백삼이냐. 그런데 금산이 전통적으로 백삼 가공해 백삼. 자, 홍삼은 한 1908년 정도 되면은 그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탁지부를 세워요. 거기서 홍삼은 전매로 나가. 전매라 갖고 나라에서 관리를 해. 그러면 금산 지방에서는 홍삼을 제조를 못해요. 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백삼을 제조를 했다. 그런데 금산도 백삼을 제조를 해가지고 그냥 이게 쭉 이렇게 그 각종 시장으로 이게 날렸는데 내보냈는데 금산도 이 홍삼은 나라에서 정확하게 천삼, 지삼, 이렇게 이제 그 양삼 이렇게 그 분류를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금산도 일제 강점기 한 1923년도는 인삼 협동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거기서 금산 인삼이라는 상표를 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자연적 조건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한데 인삼은 일단 이제 물빠짐 아까 풍수인 물빠짐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고온인 상태 한 30도 이상인 상태가 일주일 정도 되면 그냥 이제 말라 죽는데요. 고온 상태 햇빛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북쪽을 바라보는 북쪽이 열리도록 이제 차양막을 칠 뿐더러 지형도 이렇게 북쪽 여기가 이제 딱 여기에요. 계산터가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진악산으로 해갖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서북방, 동북방을 바라보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가 이제 모두 햇빛을 어느 정도 가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산이 어떤 토질과의 관련이라든지 뭐 그런 특별히 이제 바람이나 햇빛이나 이런 거에 관련성 이런 거로 다른 전국의 다른 데보다 굉장히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판단할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분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도시가 다 분지에 발달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독특성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금산은 이 소백산지 외곽에 붙어 있어서 이 자체가 다 산 덩어리예요. 산 덩어리 가운데 이런 분지가 있다 보니까 산에 이런 이제 산 방향들이 이렇게 그 동북방이나 이런 데를 보고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고 있는 데가 훨씬 더 많다. 다른 데보다.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산 깊은 데에 자연산 삼이 자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더 많아야 되는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람이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삼이 자연산 삼들은 이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숲인 듯 아닌 듯 사람이 사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첩첩산중이 있다 그러면 되게 유리한 거죠. 근데 금산이 이제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 다음에 지질 구조적으로는
이게 전부 화강암이에요. 뭐 오다가 이제 보셨지만 색깔이 아주 밝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자가 매우 얇고 보습성이 매우 좋으면 그럼 이 인삼에는 불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화강암이기 때문에 화강암 이제 풍화토, 화강암이 풍화토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 경남생 한번 화강암이 화강 홍합도는 섬용질 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입자가 굵은 아이들이 많아서 잘 빠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흔히 마사토라고 하는 게 어허. 화분 분갈이 할 때도 많이 쓰는 게 음. 물 빠짐이 좋은 흙이기 때문에 어. 사용하는 거라서 어.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관련성 있는 거죠. 이제 화강암 풍화지대이기 때문에 물 빠짐이 되게 좋은 이런 속성들을 토질상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해설사님 말씀하신 그 파낙스라는 게 이제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인데 이 파낙스 계열의 삶들이 세계적으로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월남에도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게 미국 캐나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그 특성상으로 보면 놀랍게도 중국산도 아니고 일본산도 아니고 북미산이 우리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뭐 유전자상으로 4배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생식세포가 감수분열해 갖고 2배체로 되잖아요. 근데 얘는 식물 중에 일부는 체세포 상태에서 번식을 하는 애가 있는데 금산삼이, 우리 대한민국 삼이 그렇습니다. 근데 북미삼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배체. 근데 이제 왜 얘들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면 바로 빙하기 때 넘어간 겁니다. 빙하기 때. 북미하고 이제 여기가 붙었을 때 그때 이제 넘어간 건데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12,000년이 된 거예요. 마지막 빙하기 최성기가 한 15,000년이라고 보면 12,000년부터 이제 후빙기가 되면서 거기가 분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넘어갔다는 거고요. 인류의 이동하고 이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방계 몽골로이드들이 거길 넘어간 게 이제 그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류의 이동과 같이 삶도 넘어갔다. 그런 거니까 이 약효들이 문서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는 해설사님 말씀하신 한 500년대 그때 기록에 등장하지만 훨씬 그 이전부터 예를 들면 진시황이 이제 여기로 만병통치약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해서 보내잖아요. 뭐 서귀포에도 왔었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이제 훨씬 이전부터 이런 약효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엉뚱한 이런 추론도 해봐요. 왜 그 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 대륙을 건너갈 때 인삼이 따라갔을까, 삼이 따라갔을까? 그런데도 이제 그때도 아마 그런 어떤 자연물에 가지고 있는 약효 같은 게 이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뭐 완전 추론이지만 소설이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조건 아까 얘기도 말씀드려 말았는데 빙하기에 거기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럼 거기를 얘들이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배체 이 삶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추위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추위에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추웠다 더웠다 하는 그런 일교차 같은 게 더 좋은 삶을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온다면 금산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내륙에 분지니까 겨울은 이제 되게 춥고 여름은 이제 덥고 그다음에 산이 이제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조 시간이 짧죠. 해가 비치는 시간 이런 게 짧으니까 삼한테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한번 추론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이 금산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지리적으로 연결시켜 보자면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기록상으로는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내내 인삼이 금산의 특산물이라는 기록이 이제 없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부터 계속 이제 없는데 아까 오면서 이제 말씀 나눴다시피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진산에서는 어쨌든 이제 난다는 기록이 이제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인삼이 재배된 시기는 언제일까? 보통 이제 그 원나라 지배 때 그런 진상물로 바쳤던 그때 이제 너무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고갈이 돼서 할 수 없이 재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 상업 경제가 발달하는 한 영조 이후 그때 이후에 이제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부족하니까 제외했을 것이다. 두 가지 설들이 이제 있는데, 본초 강목이 나온 1500년대 거기에 이미 이제 재배법에 대한 소개가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얘기가 맞다. 고려 말 그때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했을 것이다. 인삼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였더라고, 제 스스로. 인삼은 산삼의 반대말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기록들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삼의 인이 사람 모양을 닮은 삼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재배하기 이전에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는 전부 자연산 삼이었던 거예요. 기껏 해봐야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산양삼 같은 형태로 산속에 심는 이제 이런 형태였었고, 인삼은 곧 산삼의 반대말 이런 개념은 아니었더라고요. 어쨌든 사람 모양을 닮은 그 삼들은, 삼이라는 것은 고려인삼을 뜻하는 말로 쓰였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삼이 사람 모양을 닮은 파낙스 계열의 여러 삼들 중에 우리나라 삼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삼은 곧 고려삼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 같이 이제 섞어서 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고 이제 그러네요. 자, 가시죠.